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앞으로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살지? 예전에는 그래도 답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오래 버티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상하죠. 내가 20년 동안 배운 일을 AI가 몇 초만 해버립니다.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코딩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내가 일을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부를 가져왔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로마의 성공이 로마 사람들에게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로마의 중산층은 농부들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농사를 잠깐 멈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점점 더 넓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전쟁이 엄청 길어집니다. 영국까지 갔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오려면 몇 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고 농사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빚을 지고 땅을 팔고 결국 자기 땅을 잃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요. 반면에 전쟁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노예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급은 안 줘도 일을 하는 사람이 옆에 수십만, 수백만 명씩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일반 노동자가 경쟁하기가 어렵죠. 결국 로마의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AI 시대와 묘하게 닮아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시간을 걸려서 하는 일을 AI가 10분 만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하겠죠. 굳이 사람을 10명 쓸 필요가 있나? 물론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일자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생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여기서 또 재미있는 선택을 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국가가 곡물 같은 걸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먹고 살 걱정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뭘 만들었느냐?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환호하고 싸움을 보고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시간을 누군가가 차지를 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는 콜로세움이 그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뭐겠습니까? 유튜브죠. 틱톡,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서 남의 만든 컨텐츠를 보면서 보냅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로마 시대 콜로세움은 황제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관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콜로세움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게 제가 AI 시대에 개인이 유튜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면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는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뭐가 중요해질까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냐?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번 들어보고 싶냐? 이게 중요해집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관심, 영향력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쉽게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에 들어가야 했어요. PD가 선택해줘야 했고 방송사가 불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카메라를 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명이 볼 수 있습니다. 100명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I가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오면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는 점점 흔해질 테니까요. AI한테 재미있는 영상 하나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정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봅니다.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어봅니다. 내가 오래 봐온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들어봅니다. 결국 AI 시대에 개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는 황제가 콜로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중세에는 왕과 귀족이 정보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방송국과 신문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사람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나만의 미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유튜브를 단순히 부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을 벌면 좋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경험과 생각과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거예요. AI가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수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만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콜로세움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면 관객석에서 내려와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 존재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 하나 켜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 하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아는 것 하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콜로세움도 처음부터 그렇게 거대했던 건 아니에요. 세상은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거대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관객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I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시대라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